근데 그때 다시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뭐 한 배, 두 배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좋죠. 근데 지금 다들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환경이 바뀌었다 이제는. 아. 그러니까 지금 뭐 장기 계약을 통해서도 아. 그렇고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아. 장기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예. 뭔가 예. 성장주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빠지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게 답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면 편하죠. 편하고 그건 편하죠 이제. 네. 그리고 그게 3월달 그 이란 전쟁이 격화될 때 그게 답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때는 이제 일봉상으로 60일선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제가 다 봤는데. 그런데 그게 회복이 되잖아요. 네. 역시. 그래서 일반인 투자자분들은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3월달 같은 경우도 추천한 게 딱 3개가 있어요. 3개.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가 더 있네. 지수 ETF. 아, ETF, 예, 코스피 레버리지. ETF. 예, 코덱스 레버리지 ETF. 예, 반도체 ETF. 그게 5개예요. 합치면. 그러니까는 그 전부 다 반도체 관련. 그러니까는 일반인 저 같은 사람 빼놓고서는 종목을 한 분도 제가 말씀을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것들. 그러니까 지수 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반도체 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스퀘어. 그거 5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네. 반도체. 그리고 그 반도체가 결국 우리 지수를 끌고 가는 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그래서 네. 일반 분들한테는 종목을 말씀드렸다가 이게 AS가 안 되다 보니까는 그 팔아야 될 때를 거의 대부분 모르시더라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잘하는데 이게 저하고 생각이 다 비슷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게 제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제일 좋은 방법.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이란 전쟁이 좀 잘 수습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고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건 모르죠. 보통 그러면 올라갈 때 다시 그런 상황이 돼서 올라갈 때 또 매도의 시그널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이제 뭐가 또 있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이. 그 이제 과열 분위기라든가 뭐 여기저기 또 돈 벌었다고 인증샷을 날린다든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주식 얘기를 한다든가 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또 꼭지 조짐이고 또 금리 얘기가 나온다든가 뭐 그러면 그게 이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 둔화된다든가 조짐이 또는 예상치에 부합한다든가 네. 예상치에 부합해도 안 되죠. 항상 오버슈팅을 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렇죠.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것은 떨어지는 그 신호죠 이제. 그러니까 그 이익 피크 그것 때문에 계속 들어워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그때가 되면 또 그렇게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테마와 관련해서 사실 이 AI 랠리 가운데서 파생되는 테마가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죠. 지금은 뭐 스페이스 X 때문에 우주항공 쪽으로 쫙 쏠렸다가 그런데 사실 오늘 많이 최근에 좀 망가지긴 했습니다만 로봇주가 최근까지 또 가장 강했었고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봇주는 지난해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원래 11월 달에 잠깐 하고서 이제 12월 달에 끝이 나야 되는데 이 세스에서 그 현대 아틀라스가 로봇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그 불이 붙어가지고 1월 중순까지 이제 이 로봇주가 랠리를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3개월 넘게 쉬었던 거죠. 계속 떨어지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요번에 다시 현대 다이나믹 로보틱스를
IPO 할 예정이야. 일정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거든요. 그 말에 따라 가지고 현대차 그룹주들이 아시다시피 다 급등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오토 그거하고 또 이제 현대무벡스 뭐 그래서 현대 관련 로봇 관련주 그리고 또 이제 여타 로봇주들 일부 종목들이 급등 랠리를 펼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급락을 했죠, 전부 다. 그랬죠. 그렇게 됐는데 아직은 가시화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페이스X가 과열로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 달 전쯤부터 또 소강 상태예요. 거기 미래셋 벤처 같은 경우 경고 종목에 해당이 되면서 여타 주식들이 다 떨어졌는데 이게 빠르면은 지금 6월 12일 날에 IPO 그 상장 예정이거든요. 임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엊그제부터 다시 랠리를 이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는 임박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이슈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죠. 며칠 정도는 더. 그런데 요즘에 테마 종목들이 엄청 빨라요. 이게 1박 2일밖에 안 돼요. 1박 2일. 그러게요. 2박, 그래서 이 초보자들이 따라갔다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 예측하고서 많이 빠져 있을 때 미리 사가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자기가 산 종목만 안 가. 그런 경우가 일반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 역시도 뭐 그 개별 종목 투자할 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확률상. 그래서 이제 확률상 그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현대차 관련 로봇이라면 현대차하고 가장 밀접한 수혜를 받는 종목. 그것도 초기에 올라갈 때 많이 사고 네. 일단 오름세가 꺾이잖아요. 그럼 다 매도를 하고 그런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 지금 말씀드린 거는 되게 중요해요. 어떤 섹터든지 간에 초기에 시작될 때 많이 사고 오름세가 꺾이잖아요. 둔화되면 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물려가지고 자꾸 그렇죠. 정고점 올라오면 팔겠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러니까는 그래서 일반 분들은 항상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때 시대 중심주 그것만 하세요. 반도체 중심. 네, 시대 중심주만 하시고 시대에 따라서 시대 중심주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3년 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시대 중심주. 그 전에 또 반도체가 한번 곽강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중심주만 하시고 그 중에서도 또 그거가 조금 늦는다 싶으면 시장 중심주. 시장 중심주는 시장에 중심되는 거. 그거는 뭐 테마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자주 바뀌죠. 그런데 그 정도로 하시면 그래도 크게 손해를 안 봐요. 근데 소외주 있잖아요. 네. 소외주는 단 한 주도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투자를 하다 보면 돈이 묶이고 상승장에서 투자할 돈이 없다 보니까는 그렇죠. 돈을 제대로 수익을 못 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일반 분들이죠. 거의 대부분 그 90% 이상 일반 투자자 분들은 그냥 시대 중심주만 하시면 돼요. 시대 중심주. 네. 근데 그 지난해 올해 돈 버신 분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제 시중에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사가지고 팔지 않고 묻어뒀더니만 이제 큰 수익이 났더라. 그렇죠. 그런 분들이 돈 자랑을 수익 자랑을 할 게 아니고 운이 좋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실현을 하시고 그러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대 중심주 하시는 게 제일 이렇게 무난하고 그 물려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점에 사잖아요. 네. 그래도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거든요. 네. 보통은. 네. 자, 그렇다면 그 말씀하신 그런 중소형주 중심이었던 그 테마주 그때의 그 중심주였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또 조정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정을 받을 때 지수 61선까지 조정받았을 때 기관 수급하고 연계해서 뭐 매수하는 기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는 보통 웬만한 주식이 일봉상 61선까지 이렇게 장이 망가질 때 말고요. 그러니까 하락장 말고 그냥 정상적인 장에서
한 61선 정도 떨어지면은 웬만하면 회복돼요, 그냥. 웬만한. 그 시장 이 가급적이면 대형주. 우리가 이제 지금은 로봇주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전력 인프라 관련 뭐 AI 시대에 그런 것들은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유효한데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주 뭐 또 광통신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60일선까지 회사 괜찮은 것들 그 정도에 사면은 거의 리스크가 없는 거죠. 뭐 거의. 그러고서 그 이제 순환 장세가 되다 보면 따로 이슈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프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 이격이 많이 발생하면 위험한 거고 그 좋은 종목인데 많이 떨어져 있으면 뭐 유상증자를 발표한다든가 그러면 버려야 되지만은 이제 그거 외적으로 그냥 다른 악재도 없고 그러는데 하나 덧붙이면 이제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1분기 실적 발표를 늦게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실적이 잘못 나오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아주 실적이 나쁜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종목들이 뭐 이렇게 이제 그 매수세의 연속성이 결여됐다고 해야죠. 그래가지고 61선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매수해 놓으면은 다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마련이죠. 네. 자, 그 대형주 말씀을 하시니까 요즘 바이오주가 됐든 아니면 무슨 엔터주가 됐든 이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들 들고 있으신 분들이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그때 뭐 국민성장펀드도 얘기 나왔고 코스닥을 뭐 그 상당히 올리겠다. 뭐 3,000수닥까지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이거 손절하고 코스피로 갈아타야 되나? 이런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이죠. 본인 선택인데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이제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이번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항상 뭐 하라고요? 시장 중심주. 시장 중심. 그거를 한 주를 사더라도 시장에서 소외된 주식 있죠. 네. 그걸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은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알테오잔하고 삼천당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신뢰를 잃다가 보니까는 다른 그 바이오주들도 같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쏠림 현상으로 그쪽은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거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돈 쏠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도체로만 돈이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때 애매할 때 있잖아요. 종목을 잘 모를 때, 그 종목 내용을 잘 모를 때 거의 상장된 종목의 90% 이상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간혹 헷갈리면 이게 시장 중심주가 맞나? 그렇게 스스로한테 물어보고서 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제가 시장 중심주, 시대 중심주가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서 지금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 앞으로 또 이제 주식을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 주를 사더라도 항상 시대 중심주, 시장 중심주를 매수하라 그러니까.